자, 901 구문 독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901 구문 독해는 굉장히 어려운 구문 독해입니다. 자, 보시면 문장이 이렇게 길죠.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는 문장이죠. 이 문제는 미국의 대학원 시험 GRE죠. GRE 시험이죠. 영어 시험이죠, 당연히. GRE 시험에서 독해력하고 어휘력하고 이 문제가 굉장히 논리가 굉장히 강한 문장이거든요. 그냥 글이 아니고 굉장히 어렵게 짜여진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논리를 이해하는데 문법적인 거, 단어적인 거, 논리적인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이게 이제 크리티컬 리딩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크리티컬 리딩 능력을 향상시킨다라고 그러는데 비판적 독해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판적 독해력은 수능에서도 별로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서 SAT 수준이나 탭스 수준 요 정도에서 그다음에 토플도 크리티컬 리딩 능력을 배양한다고는 하지만 토플 문제도 좀 쉽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죠. 반면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SAT나 GRE, 탭스는 크리티컬 리딩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GRE죠. SAT하고 탭스는 조금 비슷비슷한데 SAT가 살짝 높은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높은 게 GRE인데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하는데 나는 탭스다, 뭐 SAT다, 토플이다 이렇게 공부하는데 무엇을 공부하냐에 상관없이 영어의 실력이 이렇게 위에 있게 되면 밑에 있는 영역들의 영어는 다 쉬워집니다. 그래서 한 방에 끝내는 여러분 장기를 두면 궁을 먹으면 밑에 아무리 조리나 차가 포가 많아도 국만 먹으면 게임이 끝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공부도 이 가장 어려운 수준의 영어를 하나를 딱 하게 되면 바로 궁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궁을 먹게 되면 게임이 쉽게 끝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독해하면서 단어를 논리를 맞춰서 문제를 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감하게 버리고 이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고 그리고 문장에서 결국은 여기 치명적인 다뤄지지 않는 치료되지 않는 유별난 새로운 널리 퍼진 이런 뜻인데 이 단어의 논리적 맥이 있어요. 플러스 단어, 마이너스 단어, 뉴트럴 단어. 그래서 파지티브, 네거티브, 뉴트럴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여기 드문, 위험한, 말 잘 안 듣는, 까다로운, 당황시키는, 날카로운, 예민한 이런 뜻이죠. 여기서도 이제 마이너스 단어, 날카로운 레어, 여기는 이제 플러스 단어, 그 다음에 여기 날카로운 급성에 이거 또 플러스 단어 또는 뉴트럴 단어, 뉴트럴은 0이라고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단어를 표기하면서 논리를 맞춰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여러분의 수준이 아직 높지 않기 때문에 GRE 수준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문장을 뽑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명적인이냐 비나인은 치명적인 이런 뜻이고 얘는 양성의 이런 단어고 레어는 드문이란 뜻이고 코먼은 흔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드문과 흔한이라는 단어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플러스로 나오게 되고 치명적인은 마이너스가 되고 양성의 이거는 플러스 단어가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여러분이 조심할 게 뭐냐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문맥에 따라서 극성이 바뀌기도 해요. 드문 게 좋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집가들한테는 굉장히 희귀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단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논리 맥이 기본 단어에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문맥에 의해서 다시 그 단어의 논리 맥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실제로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여러분이 논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지만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 볼게요. 자, 자연적인 선택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가세요. 이렇게 자연적인 선택은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붙어요. 제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동사가 되는 거죠. 얘가 주어가 된 거고 자연적인 선택은 제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를? 유전자를 목적으로 끝난 거예요. 이 문장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자연적인 선택은 유전자를 제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끝난 건데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어떤 유전자냐? 동사가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 주격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야기하는 물려받은 질병을 그렇죠? 물려받은 유전받은 질병을 야기하는 유전자를 제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콤마 ing 분사구문이죠. 뭐뭐 하면서 작용하면서 가장 강하게 작용하면서 뭐뭐에 대항해서 이렇게 되죠. 자, 뭐에 대항해서 가장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작용하면서
물려받은 질병을 야기하는 유전자를 제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탑을 쌓듯이 의미를 한 단 한 단 의미를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는 거죠. 문장이 길기 때문에 작용하면서 가장 강하게 가장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유전적인 질병 또 수식하죠. 어떤 질병이냐면 치명적이냐 양성이냐 이런 얘기죠. 이것은 기대될 것입니다. 뭐하다고 매우 뭐할 것이라고 매우 드물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양성이 아니고 치명적인이죠. 치명적인 유전적 질병은 뭐 하니까 제거를 해주니까 여기서 제거해주니까 그런 유전자를 제거해주니까 치명적인 유전적인 질병은 아주 드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얘기죠. 흔한이고 리프렉터리는 말 안 듣는 까다로운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죠. 문장이 어렵고 힘든데 이런 문장 한 문장을 삼독하셔야 돼. 세 번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쉬운 2줄짜리나 3줄 문장 10문장 하는 것보다 이 문장 한 문장을 삼독하는 것이 영어 실력을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런 방법을 이제 쓰지 못하죠. 가르치는 사람의 내공도 작고 배우는 사람들도 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조금만 훈련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온 단어를 익혔지만 해석을 이제 다 쓰겠죠. 밑에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단어를 외워놔야 돼요. 이렇게 자연적인 선택. 문맥이 있을 땐 단어를 알지만 이렇게 뽑아놓으면 단어가 헷갈려요. 뭐하는 경향이 있다, 제거하다, 유전자. 원인이라는 명사도 되고 동사로는 야기하다가 되고 물려받다, 심각한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갑니다. 자연적인 선택. 뭐하는 경향이 있다, 제거하다, 유전자, 원인 야기하다, 물려받다, 심각한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 나가시면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유전적인, 치명적인, 양성의, 드문, 흔한, 공통해라는 뜻도 있죠. 흔한, 공통해, 말 잘 안 듣는, 굉장히 까다로운 이런 뜻이죠. 다시 합니다. 결과적으로 유전적인, 치명적인, 양성의, 드문, 공통해, 흔한, 말 안 듣는, 까다로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한 문제가 끝난 거죠. 굉장히 보약과 같은 산삼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학습 방법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한번 볼게요. 과학적인 연구에서는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쓰시면 되죠. 과학적인 연구에서는 이게 이제 해석이 두 가지가 되는데 증거를 뒷받침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뒷받침하는 증거는 이렇게 되기도 해요. 이거는 뒷받침하는 증거는 이렇게 돼야 돼요. 뒷받침하는 증거가 뭐하다. 자, 이게 사물이기 때문에 사물은 이렇게 현재분사가 수식하죠. 만족스럽다. 근데 더 만족스럽다죠. 비교급이니까 very 쓰면 안 되고 much를 써줘야 되겠죠. 훨씬 더 만족스럽다. 이렇게 되죠. 보고하기에 뭐뭐보다 불신된 가설이 그러한 것보다 이렇게 나오죠. 자, 불신된 가설 원래 선택적 도치라고 그러는데 야가 여기 있어도 돼요. 뒤에 뭐가 생략되냐? 비동사 뒤에 satisfying 이하가 생략된 거예요. satisfying to report가 생략된 거예요. 그리고 비동사만 남는 거죠. 그럼 이렇게 도치를 해도 되고 주어 동사로 써도 되는데 주어가 길고 동사가 짧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텐던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에러의 발견 이렇게 동명사는 of를 쓸 이유가 없어요. 또 동명사는 더를 쓰지도 않죠. 그래서 detecting errors 이렇게 하면 에러를 발견하는 것은 괜찮죠. 근데 of가 있으니까 에러의 발견은 이렇게 돼서 명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명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수식하는 거고 동사는 목적어를 바로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of를 빼면 detecting이 답이 되고 of가 있으면 에러의 발견은 이렇게 되는 거죠. 더 뭐뭐 할 것 같다 이렇게 되죠. be likely to 부정사 수거죠. like는 전치사인데 만약에 여기서 like가 답이라면 to 부정사가 올까요? 동명사가 올까요? 그렇죠. 동명사가 와야 되겠죠. to 부정사 안 되고 동명사. 그래서 여기서는 likely to 부정사. 더 뭐뭐 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유용할 것 같다 플러스 단어죠. 더 무시될 것 같다 마이너스 단어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에러의 발견이 더 뭐뭐 할 것 같다, 유용할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보다. 여기도 또 도치가 이루어진 거죠. 가능한 진실, 요게 이제 가설이죠. 가능한 진실은 가설이 되겠죠. 가설. 여기 나왔죠. hypothesis, 가설. 원래 hypothesis도 SIS로 끝나면 단수고,
복수로 되면 SES로 고치면 복수가 되는 거예요. 단어가 어려운데 처음 봐서 어려운 거예요. 자주 보면 단어는 쉬워져요. 가능한 진실에, 가능한 지식의 설립이 그러한 것보다 유용한 것보다겠죠. 여기서는 is useful 이하가 생략된 거죠. 유용한 것보다 더 뭐 할 것 같다? 유용할 것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훑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과학적인 연구에서 뒷받침하는 증거는 훨씬 더 뭐하다? 만족스럽다. 여기까지 됐죠? 훨씬 더 만족스럽다. 보고하기에 뭐보다? 불신된 가설보다. 그러나 실제로는 발견, 뭐의 발견? 에러의 발견이 더 뭐뭐 할 것 같다. 에러의 발견이 더 유용할 것 같다. 뭐뭐보다. 가능한 진실의 설립보다. 이렇게 되겠죠. 가능한 진실의 설립보다. 됐죠? 자꾸 하시면 되고, 이해가 안 가면 인강을 한 번 더 보시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실력이 없어서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안 해서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걸 해내면 한 달만 해도 6개월치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끝났고요. 이제 2번 단어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지하다, 불신하다, 가설, 여기 SIS는 단수, SES는 복수, 이는 발견, 탐지, 무시하다, 가능한, 있음직한. 다시 합니다. 지지하다, 불신하다, 가설, 발견, 무시하다, 가능한, 있음직한. 그 다음 보겠습니다. 회의주의자들이 말하죠. 재정적인 문제가 아마도 막을 거라고. 자, 프리벤트는 프리벤트 목적어 프롬 ing를 일단 쓸 수 있어요. 프리벤트 목적어 프롬 ing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두 번째 프리벤트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의미상의 주어를 써야 되고,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으로 나타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만약에 from establishing을 쓰려면 us를 써야 돼요. prevent us, prevent establishing. 그 다음에 our가 오게 되면 소유격이 왔기 때문에 동명사. 여기서는 답이 얘가 되겠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벤트도 대부분 여러분들이 프리벤트 목적어 from ing만 알고 있는데,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의미상의 주어가 오는 패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갈게요. 회의주의자들이 말한다. 재정적인 문제가 아마도 막을 거라고 우리가 설립하는 것을, 달에다가, 베이스는 기지죠. 달에다가 기지를 설립하는 것을 막는다고 말할지라도, 이렇게 되죠. 때문에 이상하죠. 말할지라도 그 프로젝트의 프로포넌트는 제한자, 지지자고요. 얘는 반대자가 되겠죠. 회의주의자들을 이렇게 말하지만 지지자들은 남아있다. 뭐 한 채로, 열광적인 채로, 설득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되겠죠. 열광적인 채로 남아있습니다. 설득적이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말하면서. 이거는 열광적인 채로 남아있다. 괜찮을 수 있고요. 설득되거나 납득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마이너스 하나이기 때문에 쓰지가 않는 거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호기심이 여기서 may는 should는 may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아마 뭐뭐 할 수도 있다. 인간의 호기심이 아마 극복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적, 실용적 이런 뜻이죠. 실용적인 제한들. 그러한 실용적인 제한들을, 그래서 그러한 서치가 돼야 되겠죠. 이 so는요. so형 어명이 올 때 명사가 단수명사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이 명사가 복수명사일 경우에는 so를 쓰지 못하고 such만 써야 돼요. 또 해석을 해보더라도 여기서는 그러한 실용적인 제한을, 더 부드럽죠. so는 아주 실용적인 제한들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의미가 여기서는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회의주의자들이 말할지라도 재정적인 문제가 아마도 막을 거라고 우리가 설립하는 것을, 달의 기지를, 제한자들, 지지자들은, 그 프로젝트의 지지자들은 남아있습니다. 열광적으로 말하면서 인간의 호기심이 극복할 수 있다고, 그러한 실용적인, 실제적인 제한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할만하죠? 자꾸 하면. 자, 갈게요. 회의주의자, 기지, 오포넌트, 반대자, 확신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극복하다, 제한. 다시 갑니다. 회의주의자, 기지,
이 opponent, 반대자, 설득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은, 극복하다, 제한. probably는 아마도, proponent, 이건 제한자죠, 제한자. propose에서 온 거요. propose가 제한하다니까요. unenthusiastic, 열광적인, enthusiastic이죠? 언이 없죠? enthusiastic, 열광적인, 호기심, curiosity, pragmatic, 실용적인, 실제적인, 실용적인, 실제적인 이런 뜻이죠. 좋습니다. 다 됐죠? 여기만 다시 볼까요? 아마도 proponent 제한자, 열광적인, 호기심, 실제적인, 실용적인 됐죠? 하다 보면 이게 쉬워요. 수업을 한 3번에서 4번만 하면 적응이 돼요. 여러분들이 난이도에. 근데 처음에는 다소 부담스럽고 기니까 문장이 이해하기 어렵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국가의 과학, 한 국가의 과학의 상태죠. 한 국가의 과학의 상태가 결정한다. 그것의 번영과 정치적인 힘을 결정한다. 그리고 과학은 이러한 관계를 인브레이스는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면 안 된다. 간과하면 안 된다. 마이너스 단어죠. 이러한 관계를 뭐 하면 안 된다? 관과하면 안 된다. 간과하다라는 건 이제 무시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관과하면 안 된다. 때문에야 뭐뭐일지라도야 그들의 자신의 관심, 과학에 대한 그들의 자신의 관심이 실용적인 네이처는 성질이라는 뜻이 있어요. 성질, 본질, 실용적인, 덜 실용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본성일지라도가 맞습니다. 문맥상. 과학에 대한 그들 자신의 관심이 덜 실용적인 성질일지라도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오브가 맞는데 오브는 뒤에 나오는 명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가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네이처를 형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오브를 쓰셔야 됩니다. 덜 실용적인 성질인 것이지라도 이렇게 되죠. 다시 가보겠습니다. 한 국가의 과학의 상태가 결정한다. 그것의 번영과 정치적인 힘을. 그리고 과학자들은 관과하면 안 된다. 이러한 관계를 비록 뭐뭐일지라도 과학에 대한 그들의 자신의 관심이 덜 실용적인 성질일지라도.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state는 국가라는 뜻도 있고요. 상태라는 뜻도 있고 진술하다라는 뜻도 되죠. 국가 상태 진술하다, 결정하다, 번영, 간과하다라는 뜻도 되고 감독하다라는 뜻도 되죠. 문맥에 맞춰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간과하다, 감독하다, 받아들이다, 껴안다, 실용적인, 실제적인, 그다음에 자연, 성질, 본질, 그죠? 자연, 성질, 본질, 국가 상태 진술하다, 결정하다, 번영, 간과하다, 감독하다, 받아들이다, 실용적인, 실제적인, 자연, 성질, 본질 이렇게 됩니다. 자, 5번째. 벌써 5번째 왔잖아요. 보세요. 베네피셜은 이로운이라는 플러스 단어고 파지티브고 어드베스는 해로운이라는 네거티브 단어죠. 생물학적인 어트리뷰트가 특성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쓰였고요. 원래 어트리뷰트는 어트리뷰트 A to B 그래서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라는 동사로 쓰이죠.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이로운, 해로운 생물학적 특성은 들어간다. 어디로 들어간다? 2개의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 아직 답을 못 찾아요. 문맥이 없으니까. 하나는 여기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여기 있어요. 그럼 2개가 나올 때 하나는 완으로 받고 나머지는 뭐로 받아야 됩니까? 디아더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완하고 디아더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답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어나더는 3개일 때 쓰는 거죠. 완은 어나더, 더 서드. 자, 그래서 하나. 자,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냐? 주는 카테고리. 그들의 소유자에게 더 큰 레인은 지배력이죠. 컨트롤. 더 큰 지배력을 주는 거. 레인, 그럼 오버를 써요. 뭐뭐에 대한 지배력 이렇게 되죠. 수고입니다, 이거. 환경에 대해서 더 큰 지배력을 그들의 소유자에게 주는 카테고리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한 개 카테고리. 어떤 카테고리냐면, 렌더는 주다라는 뜻도 되고, 만들다라는 뜻도 돼요. 여기서는 만들다, 메이크의 의미로 쓰였어요. 여기서 그것들이 뭐냐라는 건데, 뭐겠어요, 여기서는? 일단 해석하고 설명할게요. 그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뭐 하게? 환경입니다. 이것은 환경에서 뭐 하도록? 독립되도록.
이 디펜던트는 뒤에 on이 오거든요. 인디펜던트는 뒤에 오브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 오브를 보고 힌트를 보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on이 오면 이렇게 연결되고 오브가 오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것에서 뭐 하도록 독립되도록 더 독립되도록 만드는 또 하나의 것 이렇게 되겠죠. 그들은 소유자겠죠. 포제셔 소유자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인 걸 알았죠? 그래서 이로운이 되겠죠. 모든 이로운 생물학적 특성은 빠진다, 들어간다. 두 개의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그들의 소유자에게 더 큰 지배력을 주는 것이죠. 환경에 대한 지배력.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 만드는 거죠. 그들의 소유자들이 뭐 하도록 그 환경에서 더 독립되도록 만드는 카테고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꾸 하시면 할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베네피셜은 이로운이고요. 어드베스는 해로운이고, 어트리뷰트는 속성이란 뜻도 되고, 또 뭐뭐의 탓으로 돌리다도 되고요. 포제서는 소유자, 레이는 통제력, 통제하다, 렌더는 주다, 만들다라는 뜻이고, 인디펜던트는 독립한, 디펜던트는 의존하는 이런 얘기죠. 의존하는, 믿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로운, 해로운, 특성, 탓으로 돌리다, 소유자, 통제력, 주다, 만들다, 독립된, 의존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제 단어 볼 겁니다. 단어가 빠졌나요? 단어 다 했죠? 네, 단어까지 한 거네요. 자, 1에서 5회까지 여러분들 해봤는데 1회차가 제일 힘들고 2회차 좀 괜찮고 3회차 할만하네. 4회차 괜찮군. 이렇게 해서 갈수록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쉬운 교재는 나한테 맞는 교재가 아니에요. 처음에 좀 힘들고 어려운 교재인데 시간이 가면서 내 힘이 늘고 적응이 되면서 좋아지는 교재. 이런 교재로 공부를 하셔야지 영어 실력이 빨리 느는 겁니다. 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